2026 북중미 월드컵 예상치 못한 관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시아 팀의 선전, 전 세계 축구의 레벨이 매우 좁혀져 있다는 것. 이미 손흥민은 아시아에서도 레벨 간격이 좁혀졌다면서 모든 경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었는데요. 이게 월드컵까지 통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선 가장 선봉장은 한국이 아니라 냉정하게 일본이라고 봐야겠죠. 일본이 벌써 10경기째 유럽의 강호들을 상대로 무패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 F조 빅매치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도 극적인 동점골로 랭킹 8위 팀을 상대로 월드컵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4년 전에는 스페인, 독일도 꺾어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월드컵은 유럽 팀들도 방심은 금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네덜란드도 100% 풀파워로 일본을 상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승부였다는 거죠. 일본은 선수층이 매우 두텁지만 그래도 더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미나미노, 엔도, 미토마가 빠졌는데도 축구 퀄리티가 매우 높았습니다. 심지어 에이스 쿠보 다케우사가 이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회복까지 3주가 걸린다고 하는데도 일본의 비상이란 분위기는 없습니다. 일본의 선수층이 얼마나 두꺼운지 역설적으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체코를 상대로 훨씬 더 좋은 경기력과 결과까지 내면서 첫 승을 확보했죠. 선제골을 먼저 내줬는데도 황인범의 동점골과 오연규의 결승골로 역전승을 만들어내면서 아시아 무패 행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거기다 대한민국은 역대급으로 가장 좋은 환경과 컨디션으로 앞으로 경기들을 치르기 때문에 강호 멕시코를 상대로도 최소한 막상막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호주가 튀르키예를 잡은 것도 분명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다수 보유한 튀르키예가 당연히 이길 거라는 게 해외 매체들의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 잉글랜드 2부 리그와 자국 리그 선수들이 이 모든 예상을 깨고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의 랭킹을 의심할 필요 없는 결과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루과이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것도 분명 선전이었습니다. 전반 막판 선제골까지 넣으면서 잠시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분노한 우루과이가 후반부터 미친듯이 몰아붙이면서 결국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일실점으로 막아낸 게 다행일 정도로 후반전 내내 일방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는 무승부였습니다. 예상 외의 결과는 이란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뉴질랜드를 상대로 그래도 승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팽팽했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젠 아시아를 넘어서 오세아니아도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란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팀 카타르도 패하지 않으면서 선전했습니다. 카타르는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27개의 슈팅을 허용하고도 버텨냈으니까요. 랭킹 49위인 카타르는 2022년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에 올라갔다가 3경기 3패로 광탈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 팀인데, 이번엔 월드컵 사상 첫 승점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카타르는 최소한 조편성 자체가 가장 좋기 때문에 조별리그 통과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6경기 동안 아시아는 2승 3무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시아 팀은 더 남아있습니다. 이라크, 요르단,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오늘은 이라크와 노르웨이의 경기가 열립니다. I조인데 이라크, 노르웨이, 프랑스, 세네갈, 또 다른 죽음의 조입니다. 앞선 경기에서 프랑스가 전반은 놀다가 후반에만 완전 압도를 하면서 3대1로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이런 조에서 이라크가 살아남기가 안타깝네요. 노르웨이는 유럽 예선 I조에서 이탈리아와 한 조에 묶였었는데 8경기를 모두 이기는 전승을 거두면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에 28년 만에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특히 최종전 이탈리아 원정에서 4대1로 완승을 거두면서 숙적을 또다시 플레이오프로 밀어내버린 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8경기에서 37골을 몰아치면서 유럽 전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이는 역대 유럽팀 월드컵 예선 최다 득점 평균을 갈아치운 기록입니다. 그 중심엔 당연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16골을 넣으면서 유럽 전체 득점왕에 올랐고 국가대표팀 통산 50경기 55골이라는 경이로운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스날의 주장 웨데고르와 초특급 유망주 안토니오 누사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대회 손꼽히는 화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난 1990년대 황금 세대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이번 노르웨이는 보통 다크호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28년 만에 복귀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유일한 약점으로 꼽힙니다. 노르웨이의 몸값은 1조가 넘습니다. 이라크는 정말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아시아 3차 예선부터 4차 예선 그리고 대륙 간 플레이오프까지 무려 21경기의 예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48개 본선 진출국 중에 가장 마지막에 티켓을 확정지은 팀이 바로 이라크였습니다. 심지어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서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비롯한 5개 대륙 대표들과 경쟁해야 했는데 그 마지막 관문에서 볼리비아를 2대1로 꺾고서야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에 40년 만에 본선 무대를 다시 밟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라크는 1986년 대회에서 3전 전패로 조용히 탈락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돌아온 무대인 만큼 이번 대회에 거는 의미가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절실함도 남다를 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라크 감독은 그레엄 아놀드인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호주를 이끌고 호주 역사상 두 번째 16강 진출을 이끈 경험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심지어 한국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이라서 그런 경험이 이번에 통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력합니다. 바로 그 노르웨이거든요. 옵타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면 노르웨이의 승리가 77.4%, 무승부가 14%, 이라크의 승리는 고작 8.6%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이번 월드컵은 이변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요. 네, 스페인이 카브베르데에게 막히고 우루과이가 사우디에게 발목 잡힌 것처럼 이라크가 그 확률을 뒤집고 아시아의 무패 행진을 7경기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르민이 했던 그 경고가 이제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1쿼터에서는 노르웨이의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습니다. 승률 77%가 무색하게도 전혀 이길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다르게 보면 이라크가 최종 예선에서 붙었던 레벨은 아니었습니다. 피지컬은 밀리지만 몸싸움에선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점유율은 노르웨이가 높을지 모르지만 혼란의 터치는 3번뿐이었고 천억 웨데고르의 활약도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드레이션 상황에서 노르웨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2쿼터 시작하자마자 혼란의 득점이 터집니다. 가장 무서운 공격수 혼란이 월드컵 데뷔 첫 골을 폭발시킵니다. 195cm의 빠르고 골 결정력까지 높은 이 괴물이 월드컵 첫 출전이라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하지만 이라크가 바로 반격을 해버립니다. 노르웨이 수비 라인이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서 텅 빈 상태로 크로스를 허용했고 문전에서 그 거구들을 상대로 이라크가 헤딩골을 폭발시켰습니다. 아니 일본도 네덜란드를 상대로 헤딩골이 나오더니 이쯤 되면 대한민국도 진짜 문전에서 헤딩골 조규성 진짜 한번 또 해보자. 네, 이라크는 결코 노르웨이에게 밀리지 않으면서 매우 팽팽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였고 누가 이길지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라크의 골키퍼가 긴장을 너무 해서인지 판단력 미스로 실책을 했고 혼란이 완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면서 압박한 게 통하면서 골키퍼의 킥을 막아내더니 다리에 맞고 굴절되면서 골이 되었습니다. 혼란의 멀티골입니다. 월드컵 데뷔 멀티골. 와, 미쳤죠? 음바페와 득점왕 대결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반은 이라크가 1대1로 뒤지면서 맞췄는데 노르웨이 입장에선 살짝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라크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고 아니죠. 그래도 흐름상 아시아 무패 동점골 넣어줘야 할 텐데요. 이라크는 노르웨이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반 30분 코너킥에서 웨스트고르에게 헤딩골을 허용하면서 1대3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라크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네요. 어차피 아시아 무패가 중요했던 건 아니고 앞으로 아시아 팀들의 많은 경기가 있는 만큼 아시아 팀 선전을 응원합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